뚝 까놓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적이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개념을 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국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국어의 본질만 깨달으면 누구든지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죠. 국어의 본질은 독해력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지문을 이해하고 독해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이해력과 독해력을 올려서 문제를 잘 푸는 것이 바로 성적 상승의 비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독해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독해력은 스스로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강의를 듣고 수강을 하고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독해력을 기르는 데는 그렇게 쓸모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독해력은요, 단순히 1년 내로 또는 몇 개월 내로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독해력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국어 성적을 올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아무리 국어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주변 둘러봐도 국어 정말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잘 안 오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 강의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뿐입니다. 국어의 본질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수능의 본질을 다룰 뿐입니다. 수능이라는 게임의 본질은 결국 누가 더 지문을 잘 이해하냐, 누가 더 독해력이 좋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주어진 규칙 하에서 더 정답을 많이 맞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해력은 그 정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요. 저는 수능 국어에서 3번 연속으로 만점 맞았습니다. 바로 직전 수능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용한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 국어의 출제 방식을 역설계해서 정답 선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해당 공식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강사 국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정규반 소개 영상인데요. 단순히 커리큘럼 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체화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수강 목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강 목표는 간단합니다. 수능에서 확고한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강생들이요. 그리고 이제 수능장에서 별다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100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겠다, 또는 안정적으로 2, 3등급 맞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요, 고정적으로 1등급을 맞게 해드립니다. 자, 이게 일부 학생들이나 또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과한 목표가 아니냐, 허황된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커리큘럼과 역설계 기법들을 이해해보시고 좀 수강해보신다면 이게 결코 허황된 이야기라든지 혹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으실 겁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강 대상 또한 현재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더라도 만약에 내가 내 문제풀이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싶거나 아니면은 정확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수강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시간 관리도 충분하고 또 고정적으로 100점 가까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들을 필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속드립니다. 이 정규반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정규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정규반은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문학 역설계, 두 번째는 문학 역설계, 세 번째는 이제 언매 역설계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화작의 역설계까지 있었지만 사실 제가 개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화작은 기본적으로 그냥 고정된 읽어야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역설계 기법을 활용하건 활용하지 않건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화작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커리큘럼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아마 팁을 좀 드리는 영상 몇 개로 대신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반 커리큘럼이 이렇게 크게 3가지, 총 3분류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비문학의 역설계입니다. 비문학의 역설계, 저희 정규반에서는요, 최신 수능 국어 메타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역설계 기법을 체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요게 이제 화작과 언매가 선택 과목으로 분류된 그 최초의 수능이거든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모아가지고요, 여기에 수록된 모든 비문학 지문들을 전부 다루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헤겔 지문, 브레토누즈 지문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해당 지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먼저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문 지문, 두 번째는 사회 지문, 세 번째 이제 과학기술 지문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분류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분류를 시킵니다. 이제 난이도별로 분류를 시키는데요. 1번이 적용 파트, 2번이 응용 파트, 3번이 이제 심화 파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적용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들입니다. 문제가 좀 간단하고 지문 구조도 간단해서 이 기법들을 처음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은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파트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조금 더 복잡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고, 마지막 심화 파트는 정말 악명 높고 까다로운 지문들만 모아놓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하실 때는 맨 처음에 적용 파트 별로 인문 지문, 그다음에 사회 지문, 과학 지문 쭉 한번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로 응용 파트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3분류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심화 파트 넘어가서 정말 최고 난도 인문과 사회 과학 지문 다루게 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실 2022학년도 이전에 좀 발생했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파트에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2022학년도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지문들 있죠. 뭐 미토콘드리아 지문, 또 예약 지문, 뭐 BIS 비율 지문, 아니면 레트로바이러스 지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정말 악명 높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비문학 지문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뭐 실에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심화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비문학에 한해서는 풀어볼 가치가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 최소한 한 번씩은 건드려 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대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자, 정규반에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보시면서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정규반 2강 강의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22학년도 9월 모의사 나와 있죠. 그죠? 요 지문과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역사 지문, 세 번째 지문으로 철학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지문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강의에 다루게 되는데, 이 강의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강의를 수강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문제를 풀고 수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사실 이게 정규반의 가장 특별한 점 중 하나인데요. 이제 필수 자가진단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제가 필수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 코스가,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 역사학의 기법을 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사도 볼게요. 자, 스캔 시 빠뜨렸던 키워드가 있는가 하면서 뭘 놓쳤고 왜 놓쳤는가, 또 이후에 스캔에서 그걸 주의해야 될까, 또는 이 키워드가 정말 여러분이 원래 사용하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키워드인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단을 쭉 한번 여러분이 검토하면서 여기다 이제 응답을 좀 적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관여하지 않고도 여러분 스스로 어디가 개선되어야 되고 어디가 고쳐져야 될지 좀 윤곽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원래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채점하고 나면요, 내가 이걸 틀렸어, 그냥 틀렸는데 아, 이게 왜 답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겠어, 그래, 그래서 납득했어. 근데 그러면 보통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는요, 아무것도 늘지 않아요. 그게 왜 답이 이건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문제를 틀렸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아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필수 자가진단 노트입니다. 요걸 쭉 한번 여러분 작성을 하시면서 풀고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자가진단 노트를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캡처를 하거나 또는 뭐 옮겨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1번 선지가 왜 근거가 이건지 모르겠어, 또는 이걸 내가 어떻게 노비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찾아낼지 모르겠어, 그런 포인트 있죠? 그런 포인트까지 전부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별 노력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전부 다 메워드리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 비단 뭐 역사의 기법뿐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매 강의마다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강의가 이제 26강이에요. 뭐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한 팁 영상까지 포함하면 한 27강, 28강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문학 커리큘럼을 쭉 이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비문학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들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강의마다 어떤 걸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난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문학의 역설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학의 역설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문학의 역설계가 똑같이 2022학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루면서 거기 나왔던 모든 작품들을 전부 다 수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 1, 2강에서는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념 설명을 좀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체감상 제가 피드백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제 정규반 수강생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정말 가치 있어 느끼는 강의가 바로 요 두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두 강인데, 여기서 제가 개념들을 좀 알려드리는데, 이 개념들이 단순히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의인법이라든지 또는 뭐 감정이입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랑은 좀 다르거든요. 진짜 문제 풀 때는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 시에서 이게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왜 발생하냐면, 단순히 그냥 이게 의미상 뭔지만 알고 있고 이게 있냐 없냐를 분간하는 요소가 뭔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이거고 어디서부터가 이게 아닌지를 분간하는 요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빈출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들마다 다 구분선을 정해드립니다. 가지고 정확히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면 이게 맞고 이게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성의 특징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헷갈리거나 틀릴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세션이고요. 이 공통 강의 이후부터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고전시가, 두 번째 현대시, 세 번째 현대소설, 그다음에 네 번째 고전소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필 등 기타 갈래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파트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역서역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진행하죠. 예를 들어서 뭐 관동배곡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관동배곡 갖고 와서 쭉 해설을 해. 뭐 요행의 의미는 이거고 요행의 의미는 이거고 하는 식으로 주제의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설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수능들만 돌이켜 보더라도 EBS 해설 강의라든지, 그러니까 EBS 공식 해설 강의 있죠. 거기 나왔던 해설이랑 수능에서 의도한 해설이랑 아예 달랐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이제 문학 작품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란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그 이제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봤다고 가정하고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문제를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역설에서는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고 가정하고 바로 그러니까 노베이스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작품 해설을 원한다 하시면은 뭐 해설서라든지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해설보다는 문제 접근 방식과 작품의 강제 돌파 방식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쌤 저는 아예 해석이 안 돼요. 요행이 아예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아예 안 되더라도 그냥 강제로 내가 돌파해서 그냥 문제를 뜯어버리고 억지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까지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의 역설계 쭉 수강하시고 나면요, 제가 이제 추가 번들로 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번 연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있죠? 거기 나온 연계 작품들,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정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시는 그런 작품 해설 강의가 아니라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다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뭐 전체 스토리 해설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 위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의 역설계 쭉 수강하고 나면요, 아마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답이 그냥 보이게 되는 그런 몸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언매의 역설계입니다. 그래서 언매의 역설계 소개해드리자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8강 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개념 강의를 설명해드립니다. 다른 강의, 다른 이제 강사들의 강의랑 좀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진짜 필요 없는 것들 싹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있죠.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또 나올 수도 없는 것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수하셔도 저도 언매 개념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 강의를 마치고 나서 나머지 8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평가 문제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평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부터 최신 기출까지 쭉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강, 16강에서는요 심화 강의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2022학년도부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든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만 쭉 꼽아가지고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 정기반 이제 수강하시고 나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이 쉽게 풀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들인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있죠. 쭉 한번 뽑아가지고 문제 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진짜 간단하게 풀리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 통해 가지고요, 목표는 무엇이냐? 언매 총 풀이 시간을 7분, 8분 내로 단축시키고 또 모든 문제를 그냥 틀림없이 전부 다 마치고 싶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기반 수능 국어의 역설계는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코스입니다. 뭐 지금 성적이 6등급이건 7등급이건 뭐 지금 시점이 7월이건 8월이건 9월이건 상관없이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한 7등급, 6등급을 건전했었는데 한 3개월 만에 1등급을 달성했고요. 그냥 1등급도 아니라 100점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안에는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어떤 수능 출제 원리 하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 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했죠. 그래서 3개월이었던 건데 저는 그 과정을 최대한 압축시키고 모든 시행착오를 걷어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 체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2주, 3주면 충분히 모든 코스를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어 실력이 아니라 국어 성적을 정말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수능 국어의 역설계 여러분의 정답이 될 겁니다. 강의 진행 방식과 수강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요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정기반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